네, 2022년 11월 8일 이정훈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국민도 보호하고 공무원도 보호하라. 라는 주장의 끝은 무엇일까? 부제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제복들의 반란을 일으켰던 총경들, 왜 말이 없나? 대한민국은 이간질에 걸려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팩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겁니다.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적인 기관이니까 객관성도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11시 18분에 먼저 경찰청 치안 상황 담당관에게 전화했더니 서울경찰청과 소방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답변. 네. 이때는 최초 사고 접수되고 1시간이 넘은 시간, 지금 10시 15분이니까 11시 15분이면 1시간 3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11시쯤에 대통령은 소방을 통해서 용산에서 뭐가 벌어졌구나 하고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시 국정상황실 11시 20분 용산서장에게 전화하니까 안 받고 11시 25분 용산 서 112 상황실장 전화 걸으니까 또 안 받고 그리고 리턴콜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장한테 걸었더니 11시 26분 통화가 됐는데 서장은 상황 파악 중이란 답변만 했고 11시 30분에 또 걸었더니 역시 상황 파악 중 11시 32분에 용산 112 상황실장 통화됐더니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에 있고 추가 피해 발생 등 심각한 내용이다. 이때서야 이제 팩트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경찰이 용산이 굉장히 당황했구나. 당황했겠죠. 그럼 그때 뭘 해야 되지? 걸려오는 전화는 엄청 많을 거고 위기관리가 안 된 거죠. 한번 제가 다뤘던 건데 이태원 파출소 경찰 가족이라고 밝힌 분이 블라인드라고 하는 데다 올린 글이 눈길을 끌었었죠. 최선을 다한 일선 경찰들이 시민 한 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심리치료는커녕 징계를 받을까 걱정하는 처지라고. 희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직장인이라면 다 한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 책임지기 싫어 말단 꼬르기 자르기부터 하는 것.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윗선 지시대로 일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니 내 탓이라면 나부터 징계받고 잘린다고 생각해봐라.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글을 올린다. 용산서 수뇌부는 당황해서 지리멸렬했고 이태원 파출소 사람들은 상황 벌어진 다음에 열심히 뛴 것 같긴 한데 자기 자리가 중요하다고 가족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걱정을 했습니다. 참 인간적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제가 웃었지만은 글쎄 저는 인간적인 거 그렇게 인간적이어야 할 때도 있지만 꼭 저는 인간적인 거 볼 때마다 가끔 이렇게 비실비실 웃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런 문제에 부닥친 모양입니다. 우선 복지부 직원이 자기네 내부 사이트에다가 우선 이 조 장관이 이번에 이태원 사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복지부에서도 뭐 할 일이 있었겠죠. 직원들을 뭐 파견하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조 장관이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하고 내부 통신망에 띄웠던 모양입니다. 사고 수습에 애써줘서 뭐 고맙다 뭐 그런 거였죠. 그런데 한 주무관이 보통 7급 공무원을 얘기할 겁니다. 복지부 실명 게시판에 자기가 이름과 부서를 공개하고
자, 지친 우리 부의 직원들은 누가 위로해 주나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답니다. 장관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라고 위로했는데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인사발령이나 업무보고 부분에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 없이 희생만 강요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매우 많다. 차출 규모는 적절한 건지, 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숙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출된 사람이 과에서 하던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일단 나가라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니 차출 직원이나 인사과 직원들 모두 구체적으로 전달받거나 결정된 것이 없어 혼자만 가중되고 일이 가중되겠죠. 헤매기만 하는 것 같다. 사실 이렇죠. 사건 생기면은 사건 정확하게 안다면 넌 어디 가서 뭐해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보내놓고 보죠. 그럼 그 사람들은 가게 되면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출장비도 안 줬을 거고 이런 상황은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뭐 우리도 터지면 그냥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적이 있어요.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 백령도에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다음부터 날씨가 나빠져가지고 원래 예정한 날에 못 들어오고 돈은 다 떨어졌고 또 후배들은 많아서 밥은 사주다 보니까 돈도 없고 아이고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냥 그러고 뻗쳐야지 뭐. 우린 기자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뻗치는데 이 사람들은 나 어디서 자야 돼? 나 어디서 밥 먹어야 돼? 무슨 일 해야 돼? 무슨 일은 제가 기자로서 하는 얘기는 네가 찾아서 해야지입니다. 뭐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래. 숙식 우선 네 돈 쓰면 되는 거지. 전달받은 것만 하겠다고? 난 이 보건복지부 공무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친구나 아까 용산서의 간부들이 우왕좌왕하는 거나 도찐 개찐이란 얘기입니다. 상부나 하부나.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때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땜빵용 기계 같은 부품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멍청이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 가서 스스로 찾아서 해야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문제는 수뇌부가 용산서장이 몰라요. 뭐 술을 먹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현장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차 안에서 1시간을 버티다가 걸어갑니까? 그렇게 사람이 나가면 자기가 가서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전화는 안 받고. 전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길길이 뛰기라도 해야지 뒤늦게. 근데 어떻게 차 안에 1시간을 있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어떤 형태로 간 공무원들은 내가 할 게 뭔지 시키는 거 하겠다고 버티고 나보고 땜빵용 기기라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저는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일로 제 사는 곳에 동무원하고 태약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어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은 공복이 아니냐. 당신 일만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요러요러한 건 잘못됐으니 한번 위에 발의를 해봐라. 그게 통과되지 않을 거다. 근데 당신이 보기에 이렇게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한번 위에 얘기를 해봐라. 창안을 한번 하는 걸 해봐라 그랬더니 못하더라고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구나. 보호받고 싶고 하는구나. 요즘은 다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지만 옛날에는 집 지키는 용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애완용 개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개를 보호하는 모양이 돼버렸죠. 그러한 개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파양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네요.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치학적으로 정확하게 합시다. 자,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내가 내 보호받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어요. 근데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 중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된 국민들은 자기들의 희생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경제 봉급을 주고 연금을 주는 거고 중에 특별히 또 전쟁 때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치안을 위해 있는 사람들은 제복을 줘서 더 많은 명예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는 어떻게 누가 보호해줘?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그 상관들이 하는 게 맞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다. 물론 상관이 무능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용산서장처럼 용산 1, 2시처럼 전화도 안 받고 뭐 우왕좌왕하고 지금 큰 사건 벌어진 건 감은 잡았으니까 말은 못하고 상황 파악하고 있다 그러고 일부 정보 자료는 지웠고 이러다 보니까 이태원 파출소 말단 경찰관의 가족이라는 사람은 직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고 복지부 공무원들은 현장에 파견됐을 때 뭐 하라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누가 보호해주냐 이런 주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거꾸로 장관은 직원들 동태가 심상치 않다 이런 보고를 받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는 뭐 쫓아간 사람이 열심히 하겠죠. 처음엔 당황하다가 한번 몰입해서 뭐 PCR을 하든 뭐 하든 뭐 희생자를 옮기든 정신없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종친당함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명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공노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전국 공무원 노조가 생기면서 공무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국민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고 그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꾸로 자기를 보호달래. 전공노의 취지는 기본 취지는 그거죠. 이렇게 되면 군인이나 경찰도 노조 만들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러면 전쟁 가서 싸우러 가 그랬더니 내 목숨 잃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모순입니다. 이 모순을 못 풀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죠. 자, 국민도 보호하고 공무원도 보호하라. 그 끝은 뭐가 될까요? 대한민국의 질이 멸렬이 될 겁니다. 지난번 검수완박 법안이 만들 때 경찰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부에서는 좀 나왔어요. 이거 해봐야 우리만 일만 더 증가되고 나중에 오히려 당한다 라고 했지만 경찰의 핵심인 총경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간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할 때 유니폼, 리볼트 오브 유니폼이 있었습니다. 제복들의 반란, 총경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찰국 신사는 어쩌고 저쩌고 반발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 경찰 니들 반대할 수 있어. 이건 행정의 제도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데 이번에 용산서가 보여준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경찰이 보인 이 지리멸렬의 모습에 대해서 경찰의 근간인 총경들은 왜 말이 없습니까? 이런 군대가 이게 경찰이니까 그렇고 군대가 이렇게 되면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 무너집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좌파 때문인지 우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좌파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어요. 전공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진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이판국에 뭐 또 시위를 하죠. 오늘 아침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안중근 의사를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는 간수라 그랬죠. 요즘은 교도관. 그 여순에 있었으니까 중국 여순은 거기는 이제 일본이 조차를 받았죠. 중국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조차를 받아가지고 20년 조차가 받았죠. 그래서 거기다 관동도독부라고 옛날 그 총독부보다 작은 게 도독부라 그랬죠. 도독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관동군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병이 거기를 관리했는데 그 헌병이 간수를 했죠. 그 간수한테 써준 유명한 글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입니다. 안중근 의사를 좌파도 존경한다 그러는데 이 안중근 의사는 국가를 위해서는 목숨을 던져라. 그게 군인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위국헌신은 공무원의 본분일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으면은 우왕좌왕하는 용산서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니까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누가 헌신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헌신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지만 헌신의 원래 뜻은 자기 목숨 던지는 겁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부터라도 뭐가 좀 보이고 그래서 정보활동하는 건데 이게 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견리, 어떤 이익을 보게 되면 이게 의로운 건가 의롭지 않은 건가를 생각해라. 옳고 그름을 생각해라. 의롭지 않으면 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위수명, 위태롭다 라고 보면 숫자는 주다는 뜻입니다. 내 목숨을 주어라. 목숨 거쳐서 위국 헌신해라 이겁니다. 이러한 안중근 의사의 정신은 좌파도 숭상하고 다 숭상하는데 전공도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민노총이 설치는 대한민국, 뭐 민노총은 뺍시다. 공무원 조직에서 과연 이번 사건에서 위국 헌신하는 사람이 보였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각 사무실에 춘풍추상이라고 하는 글귀를 돌렸어요. 신영복 글씨로. 원래 그 풀 전체는 대인 춘풍, 직이 추상이죠. 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 자신을 엄격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춘풍추상을 돌려놓는데 사실은 거꾸로 갔죠. 좌파끼리는 춘풍이고 반대 세력에서는 추상같이 갔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완전히 월급쟁이가 돼버렸어요. 가장 심각한 거는 국정원이 통일부화돼서 월급쟁이가 된 거고, 대한민국 군인들이 월급쟁이가 된 거고, 경찰이 월급쟁이가 된 거고, 여기는 목숨 걸고 뛰어야 되는 조직인데 거의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모 신문에서 한 공무원이 뭐 국민을 개돼지라고 했다고 써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 공무원이 파면됐다가 나중에 뭐 소송하고 해서 연금은 받고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는 엉터리 보도예요. 어떻게 논쟁이 붙다가 한 영화에서 나온 대목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들었다고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참 기자도 참 웃기는 거고, 근데 그걸 믿고 시끄럽다고 그 공무원을 파면을 시켜버리니까 공무원은 그다음부터는 누가 언론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제기하나요? 다 자기 자리만 보존하지. 상관도 못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말단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복지부 공무원 나가라서 파견됐는데 나는 누가 보호해주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국민은 누가 보호해주니? 나 세금 안 내고 싶어요 진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지금 부닥치는 문제만 생각해도 상당히 괘씸해요. 우리 구청장부터 가서 따지고 보고 싶은데 한 번 더 지켜볼 겁니다. 자, 우리 공무원의 도가 완전히 무너졌고 경찰의 도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더 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군인이 더 낫냐? 오케이, 그것도 아닙니다. 군인들도요, 뭐 제 조카들 이렇게 중대장 지내고 뭐 이렇게 중견 간부들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절절매입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과연 할지. 이게 국민을 보호하게 만든 조직이 자기 보호를 요구하고 그게 권리라 그러고 어떡하죠? 이걸 바꿔놔야 돼요. 이게 행정의 핵심입니다. 그 전에 나는 하루를 살아도 사자처럼 살고 싶다라고 했던 2차 대전 때 미국 영웅 패튼 장군 같은 경우는 그때 미국 병사들도 의무병이었잖아요. 갑자기 동원돼서 아프리카 전선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보이는 독특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작전 계획을 짜죠. 근데 이쪽에 강이 있어요. 강으로 못 넘어가니까 이쪽으로 우회하는 작전 짭니다. 근데 패튼이 강을 건너가지요. 당연히 모든 작전 뭐 이런 사람 반대합니다. 근데 패턴이 막 화를 내다가 뻘떡 일어납니다. 이래도 안 갈 거냐고. 그때 보니까 그 사람 바지에 이렇게 색깔이 밑에가 달라요. 뭔가 자기는 그 강을 건너가고 온 거예요. 안 깊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은 전쟁하게 되면 붙게 되면은 자기 찝차를 광을 칠하고 거기다 별기를 올리고 자기 철모도 광을 내고 별판 딱 붙이고 제일 앞에서 운전시키는 거예요. 운전병은 위험하겠지만 본인도 위험한 겁니다. 앞에서 별판 들고 먼저 차가 달려가니까 안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떼 같은 병사를 사자 같은 병사로 만들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저는 기자를 하면서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멋있는 기자로서 조갑제를 받다고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뒤로 빠지고 앞으로 가! 그럼 누가 갑니까?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하는데 본인이 앞에 가서 적군을 배구해야죠. 공무원을 이렇게 해야만
나도 보호해줘 하는 공무원들, 우왕좌하는 공무원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공무원들 피합니다. 없앨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은 전두환 대통령이 쓴 방법, 뭐 이승만도 쓴 방법도 있고 다 있는데 전두환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 손삼수 씨가 그 수행 비서하시던 분이 얘기하는 게 늘 잠이 부족했대잖아요. 누워 자면은 새벽 한 2시쯤 띡 전화가 오면 가자 그러면 아이고 하고 총 차고 나가면 약간 늦게 나와주죠. 자기는 청와대 경호원 숙소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타고 경호실장 타고 누구 탁 타면 그때 와서 그래 빨리 왔네 하고 타고는 가가 헬기장 가서 그때까지도 얘기 안 하다가 헬기 뜨면은 그래 오늘은 어디로 가자 그러면 그래서 공항하는 저쪽 내릴 쪽 통보하면 그때부터 그쪽은 난리가 나는 거죠. 대통령이 내려서 뭘 할지 모르니까. 나중엔 대충 짐작하시면. 그리고 그쪽 부대를 방문하든 어디 파출소를 가든 그럼 거기는 비상이 걸리죠. 아니 어디 갈지 모르니까 전체가 다 걸리죠. 어느 한 군데 갑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뛰게 되고.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이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북한의 준동도 많고 좌파의 준동도 많고 성공적인 올림픽 치르고 공무원들이 뛰게 해서 흑자 만들었잖아요. 독지자 소린 들었지만. 지금 복지부 장관이 공무원들을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겁먹고 물러서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공무원들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라고 많은 돈 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보호하고 자리는 지켜 봉급은 받고 연금은 받아야 되겠고 나 힘들게 하지 마 이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 기자들도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위계 질서가 있는 거고 철학적으로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견리사의 견의수명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안 돼 있는 거죠. 물론 기자들도 지금은 상당히 약합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기자 노조들이 생겨갖고 더 약해졌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좌파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걸 잡는 것도 윤 대통령이 앞장을 서는 게 제일 빨라요. 각 분야에서도 하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독재라고 또 대들겠죠. 그런데 이걸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국민도 보호하고 공무원도 보호해라. 그러면 누가 보호합니까? 왜 총경들은 말이 없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교묘한 이간질에 대한민국에 걸려있다는 걸 아시고 적어도 각 조직에서 부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내가한테 권한 준 거는 그런 거 하라는 거구나 하고 알고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스타트를 대통령이 끊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바뀝니다. 그렇게 바꿔놓으면 대한민국은 한번 기회가 있을 거고 그게 없으면은 지금 인민군이 진짜로 위협을 가하면 군인부터 나 안 할래 나 전역할래 하고 난리가 날지도 모릅니다. 제복들의 침묵을 보면서 또 다른 제복들이 침묵하지 않도록 바짝 쪼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